한반도가 3cm 정도 이동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균열이 많이 생겼고요. 포항이나 견주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번에南海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백두산의 분화, 폭발이 일어난다. 지금부터 30년 이내에 80% 이상 일어날 확률이 있다. 경제적인 피해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일본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 다츠키료라는 만화가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그러나 실제로 말한 내용은 2025년 7월에 대재난이 온다라는 내용이고, 7월 5일이라는 것은 2021년에 그물을 큰 날짜다. 이런 식으로 책에서도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를 한 부분은 반드시 7월 5일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그러나 7월에 온다. 지진이라든가 뭔가 재난이 온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책의 후기를 보면 자신이 그물을 큰 날짜가 7월 5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올 수 있다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작가가 약간 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요, 사실 다츠키료가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한 지점은 일본 규슈 남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필리핀해에 있는 바다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규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규슈 남쪽에 있는 도카라 군도라는 작은 섬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7월 5일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만 해도 거의 2,000번에 가까운 진도 1에서 진도 5, 6까지 이르는 지진이 도카라 군도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군도 안에 있는 여러 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육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규슈에 있는 2개 정도의 화산이 바로바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모에다케라는 화산이 7월 5일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위에 있는 사쿠라지마는 현재까지만 해도 1년에 거의 400번 이상 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규슈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멀리 떨어진 홋카이도에서도 지진이 최근에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도쿄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마치 활동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는 그런 그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7월 5일에 대재난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의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南海해곡 대지진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 30년 이내에 80% 이상 일어날 확률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일어나면 사망하는 사람은 거의 30만 명이고 또 경제적인 피해도 930조 엔, 그러니까 원으로 말하면 9,300억 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쓰나미도 가장 높은 곳은 동북 대지진의 3배 이상이 된다. 그래서 35m 정도의 쓰나미가 온다고. 이것은 일본 기상청의 공식 발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이고 매일같이 혹시나 이러한 대지진이 일어나도 대비가 있어야 피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비를 해달라 홍보를 일본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 사람들은 진짜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 이 예언이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이것이 일본 정부가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한반도가 3cm 정도 이동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가지고요. 일본 쪽으로 향해서 3cm 정도 한반도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균열이 많이 생겼고요. 한반도에서 그래서 포항이나 견주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거는 일본의 동북 대지진의 영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반도가 20cm 정도 또 일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경우는 역시 심한 균열이 한반도 아래에서 일어나가지고 한반도에서도 더욱더 지진이 일어나기 쉽게 될 것이고 또 한반도에 있는 활화산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서 백두산의 분화라든가 이런 것이 가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그러한 지진이나 쓰나미가 와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지자체가 많이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비상식량이라든가 비상 제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또 일본의 유튜브에서는 무엇을 사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내는 분들이 요새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았던 분들도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상식량 3일치를 샀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저는 직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금에서 큰 내용은 2025년 7월에 대재난이 온다. 그리고 그것은 동북 대지진의 3배 이상의 쓰나미가 일본을 휩쓸어 가지고 특히 서쪽 일본은 거의 물에 잠기고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홍콩이나 대만 사람들은 일본인 이상으로 분수 치리를 많이 믿기 때문에 일본 쪽에 가는 그러한 여행이 굉장히 많이 취소가 돼가지고요. 그 사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이 만화의 영향으로, 저는 만화뿐만이 아니라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그러한 그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5,600억 엔
그러니까 5조 6천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특히 여행업체가 더 핫소용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한 소동까지 일어났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이나 대만 쪽에서 일본으로 가는 그 비행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싸졌대요. 굉장히 지금 일본 가는 게 경제적으로는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예원의 영향, 그리고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한 이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라는 것이 동의한 사람들의 층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일본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있는지 오히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예원의 이야기는 이거는 헛된 소문이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반드시 그래도 언제 큰 지진이 오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는 항상 해 놓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진짜 안심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요, 일본이 침몰을 한다고 라고 해서 나은영이라는 일본에 사시는 분이 한국에서도 출판을 했어요. 이분은 그 동북 대지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도쿄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3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진원지에서 도쿄에서도 굉장한 그 진동이 있어가지고 그때 모든 전철이나 지하철이 all 스탑 돼가지고 이분의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살면서 일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또 제가 또 교사를 썼기 때문에 그 뒤쪽에요.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그 일본의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답변을 했죠. 일본의 산케신문 기자가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게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자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 독도를 마지막은 지킨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국방부에서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또 그것을 상세하게 정확하게 쓴 군인들에 대한 교육 자료까지 2만 부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뒤늦게 알았는지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여서 회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순시선이 독도 12해리, 이거는 한국이 지배하는 그 독도의 영해죠.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의 비밀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럴 경우는 일본에 아주 단호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거의 일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셈이었고 또 잘못하면 일본 쪽의 주장에 넘어가거나 혹은 일부러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뒤집으려고 일본은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분쟁 지역이라는 것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 확실치 않고 원래 일본 것이었는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 것이니까 돌려받아야 된다. 이게 일본의 주장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일본의 주장이 아주 세계적으로 통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미국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한 일본 쪽의 주장을 동맹국이니까 일본하고 미국은요. 가끔 듣기는 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분쟁 지역화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뒤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도가 한국의 시료 지배하에 있다. 사실 일본의 시료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중국의 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생각열도 조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미국의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독도 시료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이 또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갖고 있는 생각열도 문제, 이거는 일본 것이다. 그것들은 확실하게 일본 것이다. 분쟁 지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국 중심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섬은 그냥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현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일본이.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는 국제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일본이 사실 1905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을 시키는데요. 그 이전에 고지도라든가 일본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한국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비밀 문서화가 돼가지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절에 일본의 불리한 문서를 많이 비밀 문서로 했어요. 유출되지 않도록요. 그러나 우리 같은 독도 전문가들은 그 이전에 그러한 문서를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일본은 1905년 이전까지는 이것은 한국의 영토다라고 사실상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도가 군사적인 가치가 있는 섬이고 로일 전쟁 때 독도를 군사기지로 실제로 이용합니다. 그 이후 독도를 점령하여서 일본 영토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45년에 또 독도를 잃었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끝났고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또 현재도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옛날에 이권을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동해의 한가운데 독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적으로 1905년에도 로일 전쟁 때 군사적 기지로 사용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 동아시아의 상황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일 경우는 독도를 군사기지로 사용할 생각이 현재까지도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건조라고 하는데 한미일이 동해에서 독도를 기지화하여서 그 삼국이 공동으로 독도를 관리하자. 이게 일본의 속셈이고 그렇게 공동 관리를 시작하면
일본이 독도에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일본 것이라고 또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은 기간이 지나가면 나가죠. 그런데 한국 쪽에서 일본에게 나가달라고 해도 무슨 말이냐, 독도는 일본이더라고 해서 안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거의 말려 들어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한번 2006년이었는데요. 독도로 저들어올 것을 통보했어요. 한국에요. 그때는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독도 12해리에 두 쪽에 일본 해상 자위대에 순시선을 보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2해리에 보내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 선포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고이즈미 일본 총리였고 관방 장관이 아베 신조였습니다. 아베 신조의 제의로 그렇게 독도 도발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굉장히 긴장됐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요르 6쪽에 경비정을 독도 12해리에 준비를 해가지고 명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본 순시선이 12해리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양쪽에서 일본 순시선을 협공하라.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국의 경비전이 접근해서 일본 순시선을 푸셔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어요. 그래도 들어온다면 발포해도 된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정부가 오히려 겁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독도에 가장 가까운 일본 섬 오키섬에 정박하고 있었고 독도 12해리에 들어갈 준비까지 다 마쳤던 순시선은 그냥 한국 정부의 기세에 놀란 일본 정부가 그냥 돌아와라 라고 해서 이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한번 전쟁해서 이긴 상황이에요. 한국이요. 그러니까 그 이후 독도 12해리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일본은. 그때 그런 상황으로 사실 패배한 것이니까. 그런데 건드리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었어요. 이쪽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12해리에 조금 들어와도 전혀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였습니다. 자, 앞으로 독도 12해리에 또 일본이 저들어온다면 사실상 그거 전쟁 선포예요. 그런데 이곳은 현재 상황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해리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그때는 16쪽 정도의 경비정으로 막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이 경비정 그리고 또 근함까지 동원시켜도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12해리가 아니라 13해리라든가 지점에서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포기하는 수준에서 독도를 관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걱정은 진짜 분쟁, 그러니까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또 그것도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이 크게 일어나면 무조건적으로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안 되거든요. 분쟁 지역이면 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려고 하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 분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그건 일본 말입니다. 우리는 독도 문제까지는 괜찮지만 분쟁이라고 하면 그거 반 정도 일본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실제적인 군사적인 분쟁 지역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해야 하고 긴급사태에도 안전하게 독도를 관리할 수 있는 태세가
한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이 한미일의 관계가 전산적으로 그리고 우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는 한일 간에 준돌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한 전산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하면 한국은 큰 부담이 없게 독도 문제를 관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 독도 문제는 그냥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여서 완전히 관심을 끊거나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하면 이게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은 독도뿐만이 아니라 독도 울릉도 이거는 특히 1900년대 초의 상황이지만 그 다음 한반도 전체 그 다음 중국 이러한 지정학적인 방향성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출되는 거죠. 미국의 그러한 억제력이 사라진다고 하면 이 독도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될 의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독도를 정확하게 한국 영토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계속 세계에 알리는 연구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 뭔가 일어날 때 즉각 군사적으로 독도를 지킬 수가 있는 대세가 한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극경이잖아요. 독도는 극경입니다. 극경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유지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독도는 섬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극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한국 전체, 한국 국민 전체가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더 먹여주는 TV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본 쪽의 이야기 또 한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독도 이야기도 했고요. 예, 또 홍보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 호사카 유지 TV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기본적인 채널은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거기 아직은 15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요.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시 뵐 수 있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